이 여성은 북한 간첩으로 1987년에 다른 한 명의 남성과 대한항공의 화물칸에 폭발물을 설치해 탑승자 115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체포된 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용의자 여성은 결국 구조되었고 신문 조사 과정에서 중국을 모함하고 심지어 그럴듯한 연기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은 왜 그녀를 사면했으며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름은 일본 이름이지만 중국어를 하는, 하지만 국적은 한국인, 북한 간첩 김연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2시 5분 당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출발한 대한항공 칼 858 항공편이 미얀마 안달만 해상에서 갑자기 폭발하게 됐습니다. 기내 승객 104명과 승무원 11명, 총 115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전 사고 비행기가 착륙 시 바퀴가 제때 튀어나오지 않는 문제로 기체가 활주로에 닿아 심각하게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 기체 고장 및 돌풍 같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인터폴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은 사람들의 추측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2명의 일본인 승객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건 생존자이며 비행기가 아부다비를 경유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 바레인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인터폴은 즉시 바레인으로 날아가 이틀 만에 바레인 공항에서 로마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안 검사를 받고 있을 때 바레인 공항의 보안 요원들에게 들키게 됐는데요. 경찰이 심사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입안에 있는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고 여자는 구조 끝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녀의 여권에 적힌 이름은 미네타니 마유미이며 남자의 이름은 미네타니 시니치였는데 둘은 부녀 관계였습니다. 생존한 용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중국어를 하며 사실 본인은 중국인이며 이름은 바이추이 후이라고 했고 일본 이름은 마유미라고 했습니다. 1964년 중국 만주 오상시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고아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졸업 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광주에서 식당과 매장 알바를 하다 한 친구를 알게 되어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인 관광객 시니치를 알게 됐고 시니치는 김연희의 순수하고 참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매달 하나로 100만 원이 되는 돈을 지불하며 양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니치와 일본 도쿄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쿄에 도착하자 시니치는 김연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매일 집에서 TV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시니치가 그녀에게 유럽을 관광시켜준다고 했고 드디어 이번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사원이 마유미에게 한국어가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마유미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은 한국에 간 적도 없으며 한국말은 더욱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원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녀는 왜 공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신문조사 당시 일본 대사관에서 파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부녀의 여권은 전부 위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노태우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었는데 경선을 위하여 인터폴에게 마유미를 한국으로 인도하여 재판받게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마유미는 한국 국가안보실의 감시에 김포공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양쪽에서 두 팔을 잡고 입에는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조금 초라해 보이긴 했지만 그녀의 미모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 경찰 측은 한국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를 호송하는 도중에 일부러 한국어로 그녀의 손이 너무 부드럽다며 평소 관리를 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유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심사원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라고 하자
그녀는 입으로 커피를 불어가며 마셨습니다. 심사원이 무심코 한국어로 북한 사람만 커피를 불면서 마시는데 라고 말하자 마유미는 바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심사원은 그녀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에 확신했습니다. 심사원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사원은 그녀가 부주의하는 틈을 타서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정체를 숨기려는 마유미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녀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심사원들이 농담을 건넬 때마다 마유미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담을 듣고 웃음을 참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화장실에 숨어서 수도를 틀어놓고 몰래 웃었습니다. 사실 마유미의 중국인 연기도 결국 들통나게 됐는데요. 그녀는 만주에서 태어났다고 했지만 광둥어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 그 당시 오상이라는 곳은 만주의 한 현이었는데 그곳을 시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여권은 가짜였고 중국인도 아니었으며 한국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러다 심사원은 일본에서 살면서 어떤 브랜드의 TV를 사용했는지 물었고 마유미는 무심코 북한의 국산 브랜드를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심사원은 그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파괴하려면 우선 그 사람의 의지력을 파괴해야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그녀의 방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심사원들은 그녀를 데리고 번화한 서울시를 구경시켰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에 그녀는 매우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한 주민들이 집도 먹을 것도 없이 심지어 대출을 겨우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과 비행기 추락 과정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얘기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마유미의 진짜 이름은 김현희이며 북한의 간첩이었습니다. 그녀는 1962년 1월 27일에 북한 평양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외교관이었는데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김현희는 어렸을 때 한동안 아버지와 함께 쿠바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예쁘고 글래머러스하며 아주 영리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 북한 최고의 컬러 영화에도 참여하기도 했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어 남북회담에도 참석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현희는 평양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어과를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된 그녀의 일본어 실력은 갈수록 늘었고 동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18살 김현희는 뛰어난 실력으로 북한의 간첩으로 선정되었고 깊은 산속에 있는 비밀 캠프로 가서 1년간의 간첩 수업을 받았습니다. 에이전트로 선정되면 사격 도구와 전투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비밀 캠프에서 보냈고 집에 갈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녀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국제 각 나라에서 간첩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현희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여성 타구치 야에코와 함께 1년 넘게 지내면서 일본인의 모든 습관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생활 습관과 행동, 매너와 사고방식, 심지어 일본 노래도 배웠는데요. 그녀를 진정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김현희는 또 한국으로 납치된 마카오 여성으로부터 광둥어도 배웠습니다. 훈련을 마친 김현희는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동안 중국 광동성에 잠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간첩 일을 하면서 별로 특별한 임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받았던 임무 중 가장 중요했던 임무는 기밀 부서에 잠입하여 일본어로 된 서류를 외워 빠져나온 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시키는 임무를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비행기를 폭격하는 목적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김연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1987년 10월 말에 갑자기 상사로부터 즉시 평양으로 돌아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받은 임무는 김승일이라는 감척과 함께 일본인 부녀로 위장하여 대한항공을 폭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위조된 일본 여권을 들고 평양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와 동유럽 등을 거쳐 이라크 바그다그에 도착하여 바그다그에서 한국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칼 858편에 탑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플라스틱 폭발물을 라디오 배터리로 위장하여 폭발 시간을 9시간 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좌석 위 수화물 칸에 넣고 비행기가 바그다그에 경유할 때 미리 비행기에서 내려 우선 바레인으로 도피한 후 로마로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칼 858편은 안다마아 상공에서 폭발하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되자 그들은 들킬까봐 규칙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김연희는 김승일이 숨지기 전 그녀에게 캡슐을 빨리 깨물어 우리 신분이 들킨 것 같아. 난 이미 늙어서 숨지게 돼도 후회 없지만 너한테는 참 미안하게 됐구나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겨우 23살이었던 김연희는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인지 잠깐 망설이던 찰나에 행동이 늦어졌고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의 범행 목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북한이 한국 올림픽 개최를 부러워하면서 저지른 테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녀의 말을 부인해왔으며 모든 게 한국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본인의 신분과 임무를 인정해주지 않자 김연희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비밀을 지키려는 이유는 조국에 대한 사랑도 물론 있지만 상사로부터 이번 임무를 성공하게 되면 특공일을 그만두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희는 이제 배신자가 되었고 가족들도 덩달아 처벌받았다고 했습니다. 2013년 BBC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연희의 가족은 전부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희의 동생 김범수는 심지어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 858기 폭발 사건에서 김연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1989년 3월에 한국 법원에서는 그녀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었죠. 이것 또한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한국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115명을 숨지게 한 김연희를 사면시켰습니다. 노태우는 김연희는 그냥 북한 정부로부터 세뇌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연희는 1년 후 석방되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김연희가 석방된 후 네티즌들의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도 사형을 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죠. 이건 김연희가 출소한 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국방부의 보호하에 글을 쓰며 연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는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또 이야기는 영화 마유미로 리메이크되어 여러 곳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맘때부터 김연희는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으로 받은 약 10억 원이 되는 돈을 전부 칼 858기 희생자 가족들에게 기부하여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랬습니다. 김연희는 본인이 북한의 배신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국가안보부서도 경호원을 파견하여 그녀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사를 자주 해야 했으며 한 곳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김연희는 가끔 경호원의 보호에 따라 다른 나라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속지 않은 마음을 표현해 왔으며 피해자들과 평양에 남은 가족들에게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TV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또 일부의 피해자 가족을 만났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포옹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김연희는 외모도 출중하여 인기도 많았습니다. TV에서 그녀는 매우 불쌍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 한국 국민의 동정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 청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건 1997년에 본인을 조사했던 안전부 인원과 결혼하여 두 자녀까지 뒀습니다. 그들은 현재 어떤 비밀 장소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대한민국에게 감동해 는 기밀 정보를 주고 자서전도 써주었다고 했습니다. 김연희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 극형을 선고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북한이 저지른 테러 행위의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에 극형을 면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증언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며 모든 사실을 자서전에 적었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도자는 신 같은 존재이며 부모보다도 더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배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위대한 지도자 덕분이며 지도자의 명령은 전부 올바른 것이고 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도 항상 바칠 준비를 해왔었죠. 또 비행기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고한 사람들을 숨지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북한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테러 행위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날 60대가 된 김연희는 여전히 등장할 때마다 항공 테러 사건에 대한 동기와 진실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